안녕하세요. 상속 문제를 쉽게 풀어드리는 법무법인 율쌤의 허용석 변호사입니다. 혹시 대상분할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 상속재산 중에 이제 부동산 같이 분할하기, 나누기 어려운 재산이 있으면 예를 들어 상가 건물 하나를 한 사람이 단독으로 가져가고 대신 다른 상속인에게 그 상가를 가져간 상속인이 현금으로 가치를 정산해주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대상분할 방식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실무에서는 흔히 쓰이는 방식인데요. 오늘은 이 대상분할을 받은 상속인이 그 부동산에 들어와 있던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혼자 돌려줬다거나 혹은 그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등 세금을 혼자 냈을 때 다른 상속인들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인데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한번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도 이제 그런 경우였는데요. 상속재산인 상가 건물을 장남이 대상분할 방식으로 혼자 상속을 받고 다른 형제들에게 현금으로 정산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입자가 그 상가를 임차하고 있던 세입자가 나가면서 장남이 임대차 보증금 5천만 원을 혼자 반환을 해줬습니다. 자기 재산에서. 그리고 그동안 그 상가에 부과되어 있던 재산세도 홀로 부담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장남은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 건물 원래 우리가 같이 상속한 거잖아. 근데 대상분할 방식으로 분할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보증금이랑 세금을 나 혼자 다 부담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각자 상속분만큼 이 내가 부담한 보증금과 세금 상당액을 좀 돈을 돌려주길 바란다, 이런 주장을 했죠. 하지만 원심과 1심, 원심 즉 1심과 항소심 법원은 장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소급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소급표에 따라서 그 건물은 처음부터, 즉 그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부터 그 처음부터 장남의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과 세금을 모두 장남이 부담해야 한다. 이런 논리로 원심은 장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법 1015조는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상속재산 분할에 소급표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속 개시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공유관계에 있었던 사실 자체까지 소급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보증금을 반환한 것도 재산세를 납부한 것도 그 시점이 상속재산 분할 전 그리고 상속 개시 이후 일이라면 혼자 그 부담을 떠안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상속인들에 대해서 구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확인해 주었는데요. 임차인이 있을 경우 건물을 단독 상속받은 사람이 보증금을 돌려주더라도 그 보증금을 분할 전에 상속인 전체의 채무였기 때문에 혼자 냈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구상이 가능하다. 이 논리는 상속 채무의 경우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 상속 채무는 고려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 채무는 법정 상속분에 대해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속재산 분할 시에는 적극재산, 그 소극재산인 채무를 제외한 적극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원칙대로 상속 채무였던 이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나 세금에 대한 채무는 각 상속인들이 각 법정 상속분대로 분할하여 가지는 것이 맞고, 이것을 만약에 한 명의 상속인이 모두 부담하였다면 구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인 거죠. 그리고 재산세의 경우에도 부동산을 공동 상속한 상태에서 발생한 이
이미 발생되어 있던 세금에 대해서는 모든 상속인이 연대하여 부담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한 명이 냈다면 역시 부상이 가능하다는 그런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정리하면 대상분할로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나 세금이 분할 전부터 존재한 것이라면 그것은 각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분에 대응하여 책임질 일이다. 그리고 대법원은 상속재산 분할은 이처럼 공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점은 만약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 조정을 통해서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이럴 때는 상속재산 중에 소극재산인 채무 등에 관해서도 한꺼번에 판단해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조정을 할 때 보증금 반환 채무를 건물을 단독으로 대상 분할 방식에 의해서 분할받는 상속인이 그 상속 채무를 전부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조정이 이루어지거나 그런 전제가 있었음이 어떤 계산 방식을 통해서 유추될 수 있었을 때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판례와 같은 문제는 상속 채무를 고려하지 않고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만을 분할 대상으로 보아 상속재산 분할을 심판하는 법원의 심판이 있었던 경우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과정에서 이런 분쟁 많으시죠. 보증금, 재산세 같은 문제도 법적으로 구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상속 전문 법무법인 율쌤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